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다가 그려놓은 육회점은 제가 직접 친 게 아니고 그 18문답에 나와 있는 그 형제의 송사점을 가지고 그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옛날에는 이 송사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재판의 결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우리 동생이 또 우리 형님이 지금 재판 중인데 그 다음 주에 판결이 날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또는 선생님, 지금 검찰 조사 중인데 검찰에서 구형을 얼마나 할까요? 검찰 구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육회에서는 그 유기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물어보는 거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이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손님이 물어본 걸 토대로 해서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신을 찾아야 되겠죠. 사주에서 용신하고 육회 용신은 다르죠. 사주에서는 꼭 필요한 거, 그 사주에서. 그래서 억부용신이나 통관용신, 병양용신, 통관용신 뭐 이런 걸 잡는데 이 육회에서 용신이라고 하면 그 누구 거를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형제의 송사점이니까 형제가 용신이 되겠죠. 이 점을 찾는데 이 세유는 나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점친 사람. 근데 와서 형제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용신은 오요에 있는 유금이 용신이 되겠죠. 용신. 그 다음에 재판하고 재판의 결과. 보통 재판은 우리 현대식으로 하면 법원이죠. 이거는 검찰청이고. 그러면 법원이나 검찰청은 다 관이죠. 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벌하고 관련된 그런 점에서는 꼭 용신을 정하고 그 다음에 관의 동태를 잘 봐야 된다. 여기서는 관이 뭐죠? 여기 오와 삼요에 오와 관이 동했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용신하고 관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용신이 월 1에서 상태가 어떤지, 극을 받고 있는지 또는 생을 받고 있는지 비하가 되는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관에서는 용신을 극하는지 생하는지 비하되는지 그걸 보면 이 점을 금방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용신을 보겠습니다. 용신이 5월에서 극을 받고 있죠. 5월에서 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에서 생을 받고 있죠. 일진에서 생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일생 일극이죠. 반반이라고 할 수 있죠. 기둥이. 월 1에서는 기둥이 반반이다. 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일진이 그래도 조금 더 강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이 동해서 형제를 극했다는 데 있어요. 관이 동했다. 관이 동했다는 것은 이런 법원이나 검찰 이쪽에서 그 사람들이 뭔가 움직여서 나한테 형벌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월 1에서는 일생 일극이어서 좀 어느 정도 세력이 균형을 맞췄지만 관이 동해서 나를 극하니까 이 형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형을 받게 된다. 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언제 형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그 동생분이 형을 받겠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부담이 되니까 듣는 사람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담하는 사람이 그럼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올까요? 그럼 우리가 딱 보면
관이 왕한 때, 관의 기운이 셀 때, 지금 나를 극하고 있는데 관의 기운이 강하면 나를 세게 극하겠죠. 그 세게 극하는 그때. 그러면서 용신인 형제요가 기운이 빠질 때, 이런 때 어떤 형벌을 내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관의 기운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화월, 화년, 화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제의 기운이 떨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죠? 기운이 빠진다. 그러면 이 다음이니까 신유술 금 다음에 해자 주기겠죠. 수, 월, 수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상황 봐서 어떤 검찰의 구형이나 재판의 결과가 금방 나온다. 그러면 화월이니까 지금이 5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금방 나온다면 미월 초, 토왕절이 되기 전에 미월 초라든지 그 다음 해가 만약에 4 또는 5년이다. 사나 다음에 5년이다. 그러면 4, 5년 수월이나 수일 또는 4, 5월 수일. 이해되시죠? 4, 5년 수월 또는 4, 5월 수일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나 어떤 구형이 언제쯤 된다. 이걸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관이 세지는 년월일, 그 다음에 수가 세지는 월일을 조합해서 이렇게 운기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이런 재판이나 검찰 구형을 볼 때 여기 관이 공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관이 공망이면 뭘 말하죠? 관이 공망이면? 그거는 관이라는 것은 관청도 되지만 관제구설도 됩니다. 관제구설. 이 관제구설도 되기 때문에 관이 공망이라는 것은 관제구설이 있다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 몸에 관제구설이 붙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혐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공망이 된다는 것은 지금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좀 지나면 혐의가 없어진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일단 관에 공망이 있나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세요에서 관을 잡았다. 이 세요가 관을 잡으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제구설은 내 몸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저 지금 누구한테 누명 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관제구설이 내 몸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진짜 많이 불리하겠죠. 또 하나 이 재판이나 구형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개가 육합계냐 육춘계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게 육합계라는 것은,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남하고 협력하고 화합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합이 나오면 좋아요. 남하고 화합하면 이 상승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관제구설 12송사, 관제구설 12송사, 이런 해산사,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일이라 빨리 끝내고 싶은 해산사 있잖아요. 이런 해산사에 육합계가 나오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질병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질병점에서 육합계가 나오면 질병이 안 떨어지죠. 질병이 나오면 딱 붙어가지고 나하고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송사점에 육합계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그 일에서 빨리 벗어나기가 어렵겠구나. 그걸 단박에 알 수가 있죠. 육충제가 나왔다. 그럼 이건 좋습니다. 이 해산사에서는 육충제가 나오면 아, 그 골치 아픈 일이 금방 해결되겠구나. 좋죠. 단 화합을 해야 되는데 육충제가 나오면 그 화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이런 송사점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육효가 너무 명쾌하고 간단한 것 같아요. 육효만 잘 치면 그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다 잡아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민사소송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민사소송이면 이제 그 송사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 민사소송에서는 이 세하고 이 응을 잘 봐야 돼요. 민사소송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물론 법원에서 판결을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구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요하고 응요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누가 힘이 세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사소송은 서로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서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인정을 받는 쪽에서 이익을 챙기는 거죠. 다툼이 재산 다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민사소송에서는 세요와 응요를 보고 어느 쪽이 강한지 강약을 본다. 그 다음에 세요나 응요에서 이렇게 공망이 있나를 봐야 돼요. 이 소송에 걸렸는데 만약에 세요나 응요에서 공망이 났다. 그러면 이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걸긴 걸었는데. 그러니까 잘만 하면 취할 수 있겠죠. 나 별로 소송하고 싶지 않아. 근데 제가 소송을 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응요의 입장이라면 상대가 소송할 마음이 없는데 이거 단박에 할 수가 있죠. 그럼 찾아가서 잘 합의합시다.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수가 임목을 이렇게 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사소송에서 응요가 세요를 생한다. 이거는 화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상대편에서 지금 나하고 화해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가 나를 생합해 오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빨리 파악하고 대충 어느 정도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해를 하면 돼요. 엄청난 손해가 있다면 뭐 이렇게 화해하려고 해도 화해하면 안 되겠죠. 재판을 내서 정정당당하게 내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소하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이렇게 화해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냥 화해해 주는 게 서로 편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육합계인지 육충계인지 봐서 육합계면 서로가 엄청 격렬하게 끝까지 간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런 뜻이고 육충계면 서로가 어느 정도 하다가 적당히 타협하고 재판을 끝낼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송사점일 때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판이냐 아니면 그 양 당사자 간의 어떤 민사소송이냐 이거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육효점을 딱 볼 때는 용신이 뭐냐, 어떤 것부터 주안점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그걸 먼저 정하고 나서 이렇게 해석이 나가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육효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